네, 대받고 싶은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이벤트 참여하실 분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래 나가고 있는 무료 문자 서비스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013-3366-828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윤준서 대표는 1번, 염승환 사장은 2번으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애종남 초이스 순위 변동사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먼저 타이거 전문가의 종목 에이블 CNC 3일 연속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수익률 역시 8%대로 훌쩍 뛰어올랐고요. 아이베스트 정수재 이사의 뷰웍스는 4%대 수익으로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성우 소장께서는 대우건설, 포스코 ICT, 아시아나항공까지 모두 3종목을 각각 3, 4, 5위에 올려놓고 있네요. 이어서 허준 대표의 변동사항입니다. 메디포스트 오늘장 시초가에 매수가 됐습니다. 이성호 소장의 종목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종가에 매수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성호 소장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대우건설의 목표가를 12,4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포스코 ICT 역시 목표가에 변화가 있습니다. 11,000원으로 소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번에는 정재웅 전문가의 변동사항입니다. 솔라시아의 목표 주가를 6,400원까지 낮춰 잡았고요. 타이거 전문가의 종목 JW 중해신약의 경우에는 목표 주가 15,000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별 순위 그리고 오늘 출연하지 않은 분들의 이 변동사항 체크해봤고요. 이번에는 제 옆에 계신 두 분의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먼저 윤준서 대표님, 네. 지난주에 태영건설 가지고 오셨었죠? 네네. 지금은 좀 아쉽게 마이너스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단기가 기술적으로 보면은 중장기는 이제 바닥권의 흐름인데, 네. 우리가 일간으로 보는 모습에서는 단기 고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은 지난주에 제가 건설주에서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랠리가 훨씬 더 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이제 보면은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거기서, 태형건설 같은 경우 조금 소외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무슨 악재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이제 보기보다는 단기에 단기 이제 과열권에 좀 진입을 하면서 꺾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추세 하단을 만들고 나면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단기로 제가 이제 추천드린 거는 아니고 좀 길게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니까 그대로 좀 보유하셔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는 편이 좋겠네요. 오늘 준비하신 종목 좀 확인해 볼 텐데요. 네. 시작할 때 말씀을 해주셨어요. 증권주 가운데서 여의도에 있고 오늘 7%대 급등률 기록한 종목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좀 들어볼게요. 네,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아, 네, 우리투자증권이었군요. 네, 우리투자증권인데 일단 증권업종에서 이제 좋은 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면은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습니다. 경기가 좀 살아나고 그다음에 주식시장도 좀 대세 상승으로 올라가면은 증권주도 좀 잘 가는데, 반대의 경우에는 직격탄을 맞으면서 하락하는 게 바로 증권업종 아닙니까? 이 증권업종인데 왜 증권업종을 갖고 나왔냐? 왜 지난주에 건설업종을 제가 왜 갖고 나왔냐? 이걸 이제 연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지금 시장이 지난주 제가 이제 시장 말씀을 드릴 때 시장이 올라갈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보유를 해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만기일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어떤 지표도 이제 상당히 좋게 지금 나오고 있는 데다가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은 20이라 그러죠. 이게 유럽 중앙은행인데, 이쪽에 대해서 지금 피치나 아니면 이런 미국의 이제 신용평가사들의 압박이죠. 이 압박의 어떤 내용을 좀 풀어보면 결국은 뭐냐면은 채권, 그러니까 국채 매입을 해가지고 어떤 유동성을 갖다가 풀라는 그런 압박용이거든요. 이 흐름이 이제 끝나가게 되면은 이제 2월에서 4월이 이제 이벤트인데, 이때가 지나가고 나면은 시장은 상당히 큰 폭으로 이제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최악의 악재들이 없습니다. 유럽 부분이 지나가면은요. 왜냐하면은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중국이 오늘 총통화라고 할 수 있는 M2를 갖다가 이제 더 늘린다라는 얘기를 했고, 긴축 완화 쪽으로 지금 간다 그러면 중국 쪽도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지난 8월 이후에 6개월 정도 유럽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미리 선반영했다라고 좀 본다 그러면은 지금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서 확대해 가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은 어떤 그 파급 효과가 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IT 업종도 있습니다만 어떤 그 경기의 어떤 그 산업 부분에서 가장 크게 파급 효과를 갖다가 미치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건설 업종입니다. 이 건설 업종에서 그 바닥권에서 이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이 되면은 여기서 이제 풀린 자금들이 뭐 은행이나 아니면은 또는 이제 지금 그 소개해드리는 증권 업종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풀리면서 전반적으로 산업 전체적인 그 상승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 조짐들이 최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그 태양건설뿐만 아니라 건설주는 적어도 하나는 포트에 넣어두시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 증권주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증권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대세 상승과 대세 그 하락의 하단 부분이 있을 때 증권주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밸류에이션 중에 이제 PBR이라고 있습니다. 주당 순자산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항상 최악의 바닥의 모습을 나올 때 보통 그 증권주들이 바닥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 모습을 보시면은 주가가 우리투자증권뿐만이 아니라 동양증권이나 또는 뭐 대우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증권주들이 들썩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1차 상승을 갖다가 보통 이제 증권주들이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경기 모멘텀이 좀 살아날 것을 기대하면서 1차 상승을 하게 되고 2차 상승은 실적 부분을 반영하면서 올라가는데 첫 번째 지금의 어떤 주가 수준은 무릎이 아니라 바닥에 있다. 거의 발바닥이다. 지금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요. 그다음에 왜 우리투자증권을 다른 증권사에 앞서서 제가 가지고 나왔냐면은 이제 그 증권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하나의 그 미국에 있는 미국 그 금융기관들처럼 투자 기업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이제 올해부터 바뀌게 되는데 그때 이제 자본 규모가 이제 자본금이 3조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큰 그 증권사들이 지금 유상증자를 좀 했습니다. 유상증자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주인이 이제 따로 없기 때문에 우리투자증권도 그렇고 대우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향후에 이 둘이 이제 그 통합을 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그 통합 형태의 어떤 그 큰 투자 증권사로 이제 갈 때는 우리가 어떤 그 예탁 매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고객들의 어떤 그 매매 수익률로 이제 우리가 그 수익을 얻는 그런 그 증권 업무에서 이제는 투자은행,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얻는 그런 형태로 사업 구조가 좀 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특화되거나 또는 그 부분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증권사가 아마 그 시장이 변하면 그 환경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봅니다. 거기서 이제 그 우리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업무나 또는 이제 그 IPO라 그러죠. 이제 기업 공개 시장에서 국내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이 투자 형태의 어떤 그 업무로 넘어갔을 때 다른 증권사에 비해서 좀 강점을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그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우리금융과 이제 연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쪽 판매망에 대한 어떤 그 연결 고리를 통해서 어떤 매출 증대 효과도 훨씬 더 크게 좀 누릴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그 경쟁력이라 그러면은 가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기업의 어떤 그 밸류에이션도 어떤 장부가의 한 절반 정도 수준에 미칠 만큼 상당히 그 싸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늘 한 7%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은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신다 그러면 상당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한 매수가 한 11,000원 정도 지금 좀 눌리게 되면은 좀 모아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16,000원 정도 제가 이제 제시를 해드리는데 이 16,000원 그 가격도 뭐 이제 뭐 어깨나 또는 이제 머리 가격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한 허리 정도의 어떤 그 목표가 제시를 말씀을 드립니다. 1차 목표가 16,000원 정도 잡으시고 가져가신다 그러면은 상당히 큰 어떤 그 수익을 갖다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차 목표 가격 16,000원으로 제시해 주셨네요. 사실 우리투자증권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지금 PBR이 뭐 0.9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매력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부담 요인은 없을까요? 부담 요인이,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통해서 대우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상증자가 나왔을 때 어떤 그 부담이,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업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제조업에 유상증자를 하게 됐을 경우에 그게 이제 그 당장에는 그 큰 효과를 갖다가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주한테 주당 이익의 가치를 갖다가 훼손시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자금을 통해 가지고 부채를 갖다 해결한다거나 또는 새로운 어떤 그 제품 개발에 쓴다 그래도 그게 다시 시장에 나와서 이익을 갖다가
내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증권주 같은 경우는 지금 자본통합법 이후에 이제 그 증권주들이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부채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요인보다는 자본 증가를 갖다가 하려고 하는 요인이 이게 첫 번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하나 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시중에서 들어온 그 자금을 가지고 대출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상업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바로 이제 그 매출 증대랑 이익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효과가 현재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당 가치 희석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걸 갖다가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질문 하나 좀 드리겠는데요. 그 증권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시황 산업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럽발 문제가 아직 리스크가 해소가 좀 안 된 상태에서 이 증권주들이 좀 주도주로 좀 치고 나가기가 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정부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세금 문제라든가 뭐 어떤 신용 부분에 대해서 좀 규제도 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좀 영업 환경 자체도 상당히 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증권주들에 대한 어떤 그 투자 리스크가 아직까지는 좀 풀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리스크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이랑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주셨는데, 두 번째에 대한 먼저 답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이번 또 4월 때면 이제 파생이죠. 파생 부분에 대한 어떤 세금 에 대해서도 이제 규제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고,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투자가 아니라 투기의 어떤 그 흐름에 대해서 정부에서 제동을 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증권사들이 한 단계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되는 통과 의례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더 건전한 형태의 어떤 그 수익 구조를 창출하기 위해서 증권사들도 현재 어떤 그 매매 형태를 통해서 얻는 이익 구조에서 조금 더 다변화되고 또 좀 더 다른 형태의 어떤 이익 구조로 가기 위한 어떤 방향 모색을 좀 할 거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뭐 우리투자증권뿐만 아니라 증권업 자체가 앞으로 성장 발전할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고 좀 보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좋게 하나 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유럽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는 유럽의 리스크는 위기를 만들어낸 가짜 위기다라고 좀 봅니다. 가짜 위기라고도 보고, 그다음에 그 근거 중에 이제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의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올해 이제 4사분기인데 4사분기 기준으로 해서 배당, 사상 최대 배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배당에 대한 어떤 그 금액 자체가 유럽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유럽이 그렇게 그 위기가 왔다 그러면은 그만큼의 배당을 갖다가 그러니까 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배당을 했는데, 주가는 미국과 정반대로 하락을 하고, 하락의 거의 바닥권이죠. 바닥권에 내려갔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저평가됐다고 보는 거고요. 그 저평가된 것 중에서 우리 금융위기 때도 잘 보시면은, 금융위기를 만든 주체가 바로 금융권인데 제일 먼저 반등하는 흐름이 거기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유럽의 어떤 그 신용 리스크 같은 부분도 재정 통합 부분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상당히 빠르게 위로 이제 올라갈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우려하는, 지금 보면은 작년 3분기, 4사분기 보면은 실적 면에서는 은행이랑 증권주, 이제 금융주들의 실적이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2006년 이후로 가장 많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가고 있다라는 거는 바로 유럽 리스크거든요. 유럽 리스크가 해결이 되면은 주가라는 거는 결국 펀더멘탈 따라간다라는 점에서 지금만큼 이렇게 싼 기회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이 매수의 적기다. 라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까지 확인해 봤고요.